특수한 사회학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필요학. 그러나 또한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그것은 바로 고대 국가가 형성된 이래 20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형 제도다. 그렇다면 사형 제도는 진정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학인가? 아니면 법에 의한 살인인가?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곤 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선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도 한 인간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사형 집행인들이 있을 것이다. 사형 집행인.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죽는 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형수에게 씌우는 용수는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형 집행인. 그들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기 한 사형 집행인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재구성한 드라마다. 김필수. 그는 1970년부터 교도소의 사형 집행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사형 집행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 근무하는 25년 동안 남자 433명, 여자 17명 등 450여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는 집행을 할 때마다 늘 사형수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나누는 그 순간이 그에겐 늘 길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퇴임이 불과 2년여 정도 남은 어느 날 살인 혐의로 사형이 연도된 여죄수의 형을 집행하면서부터였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녀는 여느 사형수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곧 맞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녀린 온몸을 떨던 여인. 필수에겐 그런 죄수의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 그리고 우연히 그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뭔가 애원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집행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그는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나누어야 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죽은 사형수의 시신을 내렸을 때였다.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손이 그녀의 목으로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녀는 아직 미약하나마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2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인을 하면서 죽지 않아 다시 형을 집행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필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이상한 꿈과 환영에 시달리던 필수는 그날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 곤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뚜렷한 원인이 없으며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내려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형 집행이 있던 날이었다. 여느 날과 같이 사형을 집행하던 필수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고, 그 후 그는 25년간의 사형 집행인직에서 퇴임을 하게 됐다. 그리고 퇴임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방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이다. 그의 목에는 올가미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집으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방문과 창문이 안으로 굳게 잠겨 있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올가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지난 1997년 미국의 사형 집행인 알베르토 피에르 포인테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들이 나왔다. 과연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은 것일까? 첫째로, 그는 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에르 포인트는 죽기 얼마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에게 뚜렷한 병이 있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두 번째로, 그는 심리적 강박관념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써놓았던 일기에 모든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과 사형수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의 직업과 사형제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강박관념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닐까? 사형제도는 원한만을 남긴다고 썼던 일기, 그리고 그가 뭔가에 심하게 쫓기는 듯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의문의 올가미 자국,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는 정말 주위 사람들의 추측대로 사형수들의 원혼에 의해 죽어간 것일까? 그것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겨진다.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근데 왜 죽은 걸까요? 그 사형 집행인의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네. 추측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자연사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아까 그 사형 집행인의 그 일기를 보니까 예. 오랜 동안 그 사형 집행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예.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슨 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그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그 목에 남아있던 그 올가미 자국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들이 또 미스테리하잖아요. 글쎄 또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요, 그 죽음에는 많은 추측들이 나왔지만 예. 정말 그가 왜 죽었는지는 음.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겠죠. 어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맞아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사형 제도와 인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